이게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첫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좀 저한테는 이게 좀 지겨운 얘기긴 한데, 왜 하필이면 학문, 종교, 예술 셋이냐? 그건 또,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인문 강의 때마다 이 얘기 하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셋이나, 왜 하필이면 학문, 종교, 예술이 인간의 활동 중에서 고급의 활동이냐? 하필이면 왜 셋이냐? 셋밖에 없어요. 다른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집어넣고 싶으세요? 네? 학문, 종교, 예술, 스포츠, 근데 딴 게 서양 전통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플라톤 전통에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으로 비롯되는, 상징되는 서양의 주류 전통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세 개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세 영역의 삶을 동시에 사는 존재로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뭐하고 연관되냐면, 미스 코리아 대회하고 연관되는데, 진선미. 이게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진선미라는 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플라톤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겁니다. 나오신 분들은 별로 심오하진 않지만, 상 이름 자체는 심오한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인간이 이성, 지성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알매 능력이죠. 아는 능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지, 행위의 능력이 있고, 이건 함의 능력이죠. 행위, 움직이는 실천이고, 이론과 실천이고, 그 다음에 욕망, 감성의 부분이 있고, 욕망, 감성. 이거는 바라는 거죠. 느끼고 바라는 거. 느낌, 바람, 이거잖아요. 그게 전혀 다른 활동이잖아요. 아는 것과 하는 것과 느끼고 바라는 것. 전혀 다른 활동이잖아요. 종류가 전혀 다른 세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런 세 가지 능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세겹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한국식으로 하면 인간은 삼겹살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삼겹살이다. 트리플 비잉이라는 거죠. 인간 트리플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인간을 보는 플라톤 전통의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시각입니다. 로마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영과 육으로 보는 거죠. 영육. 예수한테는 원래 그런 관점이 약했지만 로마 시대 때 형성된 그리스 전통과 연관이 있는데 그것도 연관이 있지만 더 강해진 게 영육으로 보는 거지만 그리스는 원래 플라톤 전통은 셋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성, 지성이 추구하는 목표가 진. 우리는 뭘 알 때 참을 알려고 하지 거짓을 알려고 하진 않는 거고. 그래서 목표고. 의지 행위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선. 우리가 뭘 행동할 때 착한 행위를 하려고 하지 일부러 나쁜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만일에 여러분 중에 일부러 나쁜 행위를 하려는 분이 있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산 오브 사탄일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아니에요. 플라톤 전통에 따르면. 그 다음에 뭔가를 느끼고 바랄 때는 가능하면 아름다운 걸 느끼고 바라려고 하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걸 보려고 하지 일부러 추한 걸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영역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진선미입니다. 그 다음에 상 순서가 1, 2, 3등인 것도 역시 플라톤 전통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어릴 때 최대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 미스 코리아 대회는 이쁜 여자 뽑는 대회인데 그럼 1등 보고 미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는 제일 이쁜 여자 뽑는 거니까 1등한테 미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상 중에 미가 꼴찌일까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거꾸로 돼 있나? 어릴 때부터 제 최대 고민이었는데 그게 이제 철학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플라톤주의에서는 이성 1등, 의지 2등, 욕망 3등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욕망을 지배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포스트 모던이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이 플라톤주의 인간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유명한 쌍두마차의 비유라는 걸 들죠. 쌍두마차의 비유가 뭐냐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냐? 이성이 마부가 되어 있고 욕망과 의지가 두 마리 말이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왜? 욕망이란 말은 얘는 추진력입니다. 왜냐하면 강하니까 하고 싶으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어서 힘이 있는데 문제는 얘는 또 호기심이 강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글로 가려고 하죠. 길로 가다가 뭔가 보이면 길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의지라는 말을 길잡이 말로 삼아가지고 욕망의 추진력이 길로만 가도록 이성이 욕망이란 말을 의지란 말의 길잡이 말을 통해서 길로 가도록 마차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 쌍두마차의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플라톤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돌아오면 그래서 진선미 세 영역인데 결국 인간이 활동하는 게 세 가지 방식이니까 각 영역에서 가장 고급의 활동 및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이성지성이란 영역, 알매 활동 중에 가장 고급의 활동 뭐겠어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지행위, 선을 추구하는 의지행위의 활동 중에 가장 고급의 활동 뭐겠어요? 그게 종교고. 그 다음에 미를 추구하는 가장 고급의 활동 및 결과물. 그게 이제 예술이고. 그래서 하필이면 학문, 종교, 예술 셋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톤적인 인간론에 기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철학 아카데미 오실 정도면 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칸트가 쓴 3비판서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세 개냐? 칸트가 딱 플라톤 전통을 따르거든요.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제 전공이 칸트인데 칸트가 뭐냐? 철학의 문제는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문제다. 인간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내가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또는 해야만 하느냐? 또 내가 뭘 바랄 수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해명하면 인간이 뭔지가 다 끝장난다. 그게 이제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 얘기를 다시 폼 잡고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학문, 종교, 예술 셋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사건을 세 개를 또 세계사에서 들 때도 왜 세 개냐? 이 영역에서의 중세 탈출, 과학혁명. 이 영역에서의 중세 탈출, 종교개혁. 이 영역에서의 중세 탈출, 르네상스. 그래서 세 개를 하필이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전통은 삼겹살 전통이기 때문에 세 개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문화를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도 왜 하필이면 학문, 종교, 예술이냐. 문화라는 게 인간이 하는 고급의 활동과 결과물일 경우에는 인간의 활동 자체가 셋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학문, 종교, 예술 셋을 전통적으로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문화 개념의 가장 좁은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화 개념의 굉장히 넓은 의미는 이와는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넓은 의미는 이제 네이처의 반대말로서의 컬처. 네이처의 반대말로서의 컬처. 다 이게 추어 집안이죠. 이게 추어 집안입니다. 네이처 반대말로서의 컬처라는 게 바로 문화의 가장 넓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반대말. 그게 문화다. 이런 용법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런 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도 네이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와 컬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전혀 다른 존재로 데피니션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네이처란 말이 타고난 그대로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을 생물학적인 관점,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DNA라는 게 타고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인간을 네이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네이처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놈 프로젝트가 밝혀놓은 유전자 구조가 그러니까 네이처로서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전모를 밝혀놓은 거죠. 물론 그것들의 작동 방식이 다 밝혀져야 전모가 되겠지만 그 작동 방식 밝히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언론은 워낙 선정적이니까 어떤 과학자가 예를 들면 인간의 눈빛을 규정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빛 하나 적용하는데도 상당하게 복잡한 수의 유전자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나오는 거지. 요거 어떤 부분 딱 결정되고 손톱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뭐냐면 유전자부의 요 부분과 눈빛 색깔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정도를 밝히는 거지, 아직은. 이걸 규정한다, 이렇게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얼굴 모양새를 결정할 때 유전자가 몇 개쯤 작용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얼굴 모양을 결정할 때 유전자가 몇 개쯤 작용할까요? 그게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거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인간에 대한 네이처의 관점이고 인간을 컬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인간을 펄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그 벌써 뭐냐면 DNA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타고난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네이처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만 도덕이라는 건 본능을 넘어서는 거죠. 본능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컬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의 반대말로서 컬처. 컬처란 말 자체가 라틴어 쿨티바레가 뭐냐면 밭을 갈다 이런 표현이죠. 밭을 갈다 또 뭐 있으면 기르다, 밭을 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놔두면 땅인데, 그냥 놔둔 건 땅인데 인간이 갈아엎으면 밭입니다. 따라서 이때 컬처란 말 속에는 어떤 두 가지 계기가 함축되냐면 자연 아닌 문화는 우선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만 문화지 고양이가 만든 건 문화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근데 고양이 문화란 말을 써야 되겠죠. 앞에다. 인간이 만든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이 만든 것 중에도 자연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급해서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실내해 놓은 어떤 이 약간 황색의 묘한 고체 이거는 자연에 속하는 것이지 문화가 아닙니다. 인간 대설은 자연적인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연의 변형을 가한 거. 의도적으로. 의도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찍어 놓은 발자국은 고양이가 찍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발자국을 의도적으로 사랑해라고 찍어 놓으면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또 자연에 있는 꽃을 파서 정원에다 갖다 놓으면 의도가 있으니까 자연이 되는 거죠. 문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이건 이때 네이컬처는 사실은 평가적 의미는 별로 들어가지 않고 서술적 의미만 들어갑니다.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자연을 변화시켜 놓은 결과까지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가요. 왜? 그 다음과 연관이 되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연을 변화시켜 놓은 중에서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야만적인 제도.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이제 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시간에 즐겨 쓸 문화라는 개념은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중간 정도의 의미가 가장 빈도수가 높게 즐겨 쓸 그 개념의 폭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서술적인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서술적인 의미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등을 하죠. 그 다음에 혹은 이런 일상활동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고 누리게 되는 여가생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동과 연결은 되지만 노동과 일치하는 건 아닌 게 문화라고 개념화되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문화와 노동의 관계를 보는 입장이 연결은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 보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문화와 노동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왜? 이게 여가 생활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하면 일하는 동안에는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일하는 동안은 여가가 없으니까 일 끝내야 그 다음에 문화 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적대적이고 일하는 과정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고 문화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노동을 문화의 토대로 보는 거고 관계가 달라지는데 대체로 자본주의 초기는 노동과 문화를 적대적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문화는 노동에서 벗어난 존재가 누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든 간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라는 게 일상생활 그러면서 특히 노동과 관련돼 있으면서도 어떻게 관련돼 있건 여가생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평가적인 의미로는 야만이 아닌 것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 중에서 야만적이지 않은 것 인간의 자아실현, 인간의 자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그걸 문화라고 불러서 3번, 4번을 합치면 어떤 잠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문화라는 것이 뭐냐?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에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하는 모든 형식과 활동 및 그 결과물. 이렇게 일단 잠정적인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양식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문화라는 개념은 이런 중간 뜻, 잠정적 정의의 폭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이, 좁게 얘기하게 되면 대중문화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학문, 종교, 예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이라는 걸 담을 수가 없게 되고, 대중문화가 일상적인데 우리가 유행에 따라서 옷을 입고 어떤 삶의 패턴에 따라서 머리를 하고 이렇게 다 이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건데, 학문, 종교, 예술로만 따지면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또 전부 살 빼려고 하고, 뭐 살 빠진다고 몸매가 예술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중간 뜻 정도로 해야 대중문화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중간쯤에서 서술적 평가적 의미가 적절하게 결합된 정도로 문화라는 개념을 잠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현대 문화를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 미리 살펴봐야 될 토대가 되는 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토대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토대인데, 객관적인 토대가 뭐냐면 하나는 두 개의 기둥이네.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기술, 특히 매체로 드러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두 개의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유물론적 관점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생산 관계고 기술은 생산력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힘으로서의 생산력이라면,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기술과 인간에서 인간이 관계를 맺고 인간 사이가 관계가 구현되는 자본주의라는 게 생산 관계의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토대로서 인간의 욕망, 포괄적 의미에서의 바람이란 우리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라다의 명사형 바람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 이게 맞춤법에 어긋나지만 더 명료하기 쉬울 것 같은데, 뭘 바라는 거. 왜 이게 바람이란 말을 쓰냐면, 우리말로 바라다라는 말이 넓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걸 구분을 하겠지만, 뭘 바랄 때 예를 들면 need라는 차원도 있고 desire라는 차원도 있고, 이게 독일어로 bedürfnis, 분시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구분하라는 법은 없지만 하여튼 이거는 동물적 생존을 위한 바람, 동물적인 욕망 바란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녁 식사를 안 하신 분은 어떤 니드가 있냐면 뭔가를 드시고 싶은 니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마 그런 분은 제가 좀 달리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걸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니드의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어는 문화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게 네이처의 차원에서의 바람이고, 컬처 차원에서 바람은 디자이어입니다. 우리 다음에 구분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바람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니드도 디자이어도 사실은 본인이 의식하는 차원이에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싶구나, 내가 밥을 먹고 싶구나, 왜? 내가 배고프기 때문이구나, 의식하는 차원인데, 이 둘 다가 의식하는 차원이라면 이와는 별도로 무의식적인 바람의 차원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의식적인 욕망의 차원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need와 desire를 나누고, need는 생물학적인 거, desire는 욕망인데 desire를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람 자체를.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문화라는 것이, 또는 문화라는 것이 결국 방금 잠정적으로 정의했듯이 우리가 누리기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욕망에 기반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어떤 욕망이냐, 도대체 문화라는 것이 기반하는 욕망이 우리의 다양한 바람 중에서 어떤 바람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게 문화의 정체, 현대 문화의 정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객관적으로는 현대 문화가 기반하는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문화에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한편은 기술이라는 것이 문화에 작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주관적으로는 도대체 나의 바람 중에서 내 욕망 중에 어떤 요소가 문화의 토대가 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문화에 접근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객관적인 토대, 주관적인 토대, 크게 보면 세 가지고,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세 가지가 접근의 토대가 되는데, 우선 객관적 토대로서의 자본주의부터 이제 그 토대 얘기부터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 토대에 기반해서 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들, 쟁점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진행될 방향이기 때문에.